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다시 표결에 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신투표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죠. 최근 대통령과 독대 요청 거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 소위 윤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 친한계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부결에 힘을 실으면서 예상대로 특검 법안은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같은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몰고 올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소식 시사 포커스와 정치 TMI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은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 해지 없이 내 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2부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이 네. 있었는데 김건희 네. 특검, 또 최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네. 눈에 띄는 게 일단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서 반대표가 각각 104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석했는데 반대가 104표가 나왔다는 건 4명은 이탈표가 나왔다. 소신투표가 그렇죠. 나왔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자, 예.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예상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많았던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는 좀 많았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표단속을 했어요. 그렇죠. 당론으로 결정했잖아요.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본인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한계가 일정 부분 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점이 8표까지 갖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만약에 친한계가 모두 다 한동훈 대표 말을 들어줬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럼 친윤계에서 반발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결정해서 부결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표가 나왔다는 것은 한 친한계뿐만 아니라 일부의 친윤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 당론으로까지 반대로 정했는데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 이건 그렇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고. 예. 자,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먼저 짚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가 예. 무관중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KTV라는 예. 방송사인데 여기서 네. 뭐 예산을 8,700만 원 들여서 국악 공연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고 또 어떤 예.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첫째, 이제 8,7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단일 행사로 가장 많은 돈, 지금까지 KTV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이 세금으로 투자가 된 곳인데, 원래 목적은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 실패했지만 예. 그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무관중으로 관중 없이 TV 프로그램에 방송할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거기 김건희 여사와 몇몇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10명이 채 안 됐죠. 모두 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원래 관중 없이 방송 촬영용으로만 하겠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일행들이 참석을 했는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700만 원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KTV는 계속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앉는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좌석 앞에 꽃을 장식이 놓여져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 꽃 장식을 했던 사람도 키 높이까지 생각이 좀 낮게 만들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VIP 행사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계획 안에는 VIP 초청 행사인 것처럼 계획이 준비돼 있었던 공문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예. 그게 나중에 수정이 돼서 결국 이제 참석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몇몇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도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KTV가 해명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방송용으로만 찍은 거고 관람객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김건희 여사와 일행들을 위한 8,700만 원짜리 공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또 일이 있었고요. 네. 자,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체코 방문한 게 얼마 안 됐죠? 한 얼마 안 됐죠. 보름 정도 됐어요. 보름 네, 정도, 보름 2주 정도. 정도 됐는데 예. 동남아 3국을 또다시 또 방문했죠. 순방한다는 네, 얘기가 있고 여기 역시 또 최근에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또 동반한다는 거고 조만간에 또 뭐 G20회인가요? 예, 또 해외 순방 그게 또 일정도 계획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에 있고 국민들 시선이 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해외 순방을 이렇게 자주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뭐 필요하면 가야겠죠. 꼭 필요한 순방이라면 가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그렇죠. 꼭 필요한 순방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잦아요. 아니 예산이 지금 계속 세수 펑크가 나고 있잖아요. 예. 원래 계획했던 수입보다 정부 예산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장병들 급식비도 조절하고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은 굉장히 비상해요. 지방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월급을 줄 수 지방 없는 재정이 상황이 된다며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끌어다가 원래 그 순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서. 예. 순방을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이 늘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자꾸 얼굴을 나와서 밖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김건희 여사 매일매일 새로운 게 터지다 보니까 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을 막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데 국가 세금을 들여서 전용기 타고 그렇게 순방을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비치는 것이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국민들에게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화를 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고 꼭 가야 될 순방이 아니라면 지금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선별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꼭 가야 된다. 대통령이 가야 된다 그러면 혼자 가면 김건희 되잖아요. 여사는 좀 조용히 좀 자중하는 게 국민들 시선에 국민들 그렇죠. 감정을 안 건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한두 달 사이에 3번이나 또 순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며칠 전이었죠. 지금 뭐 한창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두 분 사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말 뭐 두 분만 알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해 보이는데 며칠 전에 언론사 그 행사가 있었는데 있었죠. 여기 한동훈 대표가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한동훈 대표 뭐 삐친 게 있나? 뭐 만찬 뭐 불러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행사장에 보면 왜 원형 테이블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앉는 1번 테이블이 있고 그 바로 옆에 2번 테이블에 원래는 이제 정치인들, 여야 뭐 이렇게 의원들, 대표 뭐 이렇게 이제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2번 말고 저쪽 3번 한 단 더 건너뛰어서 3번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와서 옮겨졌다는 거죠. 옮겨져서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는 나 그러면 안 가겠다.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3번, 1번과 3번 테이블이 그러니까 악수를 보통 이제 입장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예. 악수를 안 해도 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야, 한동훈 대표를.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러면 정말 예. 그러니까 진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물론 너무 노골적이어서 지금 만찬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쏙 빼고 뭐 그래서 마이크도 그러니까. 안 주고 그래서. 맞아요.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걸 먼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2번 테이블에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번 테이블로 옮깁니다라는 얘기를 뭐 아마 들었겠죠. 이유를. 그 이유는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이 앉는 거를 좀 싫어해서 조금 떨어진 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3번 테이블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2번 테이블에 기업인들 앉히고. 예. 이게 무슨 정말 아니 대통령쯤 되면요 아무리 좀 기분 나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할 거 없이 적절히 만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야당 대표도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요. 누구와도 소통해야 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또 그래도 삐져가지고 안 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물론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석해서 더 대인배적 모습을 보이는 게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또 삐져가지고 안 가는 건 또 뭡니까? 얘는 두 분 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이시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조금 아무리 보기 싫어도 화합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게 국민들의 안정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예.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 2번 한동훈 대표 2번에서 3번으로 옮기라고 지지를 한 게 예. 과연 대통령 생각이었을까? 다른 사람 지시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사실. 예. 자, 지금 제가 김건희 여사 최근 계속 불거지는 이 의혹 뭐 매일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시작을 못 하겠는 게 시작하면 30분 이상은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뭐 명태균은 누구고 김대란은 누구고 뭐 그렇게 뭐 물론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크게 쉽게 봐서 이제 세 갈래입니다. 지금 의혹이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의혹 여기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명태균, 김영선, 뭐 이준석, 천하람 여기서 이제 거론된 거고 이거 역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인 문제고 서울의 소리에서 또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대람 전 행정관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뭐 당무 개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는 거고 JTBC에서 또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주가 조작 수사 그 기록이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방조범에서 이거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 아니냐 공범 아니냐에서 주범 아니냐까지 이렇게 지금 의혹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좀 심각한 일인데 우리 2분 정도 남아서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제일 좀 심각한 문제, 의혹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 명태남 건이에요. 그게 제일 클 거라고 저는 보는 명태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김대남을 합치면 명태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 그게 저는 클 거라고 봐요. 오늘도 이제 뉴스토마토 그 박 기자, 그 취재를 하고 있는 박형광 기자가 뭐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게 국면? 있어요. 근데 그 협박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 공천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까발리겠다 하면서 협박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협박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죠. 그쵸. 명태균 씨가. 근데 그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걸로 협박을 했는지 요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 제보자가 있어서 만났고 취재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천 개입 문제만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어떤 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선 왜냐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다 그러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건 다 까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까발리겠습니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했다는 것은 그게 공개됐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파장을 몰고 오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취재 중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일파만파 커질 거다. 단순히 그냥 지금 공천 개입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나 아니면 뭐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슈고 타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공천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이게 이제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찍어서 어디를 갔다 이런 건데 그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고 일정 부분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큰 문제죠. 예. 근데 명태균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더 나올 게 많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는데 다음 주도 참 그렇죠. 거기 시끌시끌할 그리고 것 같습니다. 예. MBC에서 보도했던 강모 씨라는 분이 출석하기로 했어요. 국감에 증인으로. 그분이 이제 ABCD 이모 씨로 알려진 이모 씨. 그분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강모 씨. 그분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도 이제 중요하죠. 그 국감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또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출석한다는 얘기고 10월 10일쯤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재표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 법안 자체는 폐기가 됐습니다만 이 재표결 투표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보고 이 대통령의 법률 제의권이 지니는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자 국민의힘 이탈표가 몇 표 나올까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4표 나온 걸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4표 많이 나온 겁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나는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은 안철수 의원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개적이지 않은 이탈표가 3표나
더 나온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찬성표 던졌다는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또 모호하게 대답을 하던데. 예. 네. 자기도 놀랐다. 4표나 나와서 하는데 자기는 안 던졌다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네. 자, 일단은 오늘 그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왔어야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하면 192명인데 네. 모두 찬성한다 해도 국민의힘 쪽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 경우는 찬성이 194명, 반대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이었지만 네. 이탈표가 나왔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 역시 찬성이 194명, 반대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되긴 했지만 이 반대하지 않은 이탈표가 4표나 나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세 번째 법안이었죠. 이 지역화폐법도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명으로 앞선 두 가지 특검법에 비해서 이 적은 찬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이제는 감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세 번째 그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도 앞에 두 개 특검법에 비해서 좀 관심이 덜 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이게 네. 그 각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하자 그런 법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당론을 부결로 결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지난번에도 이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또 드러냈었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이 익명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김 여사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부결시키자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뜯어보면 일단은 다른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인정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라고 하는 말이 다음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시선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여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지금 민심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의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법안은 폐기됐지만 공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문제 해결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내가 찬성표 던졌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제였습니다. 이 특검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김재석 국회의원이 이 표결을 앞두고 이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이 분명히 이 전략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게다가 뭐 유승민 전 의원이죠. 꾸준히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는데 이 이야기는 여당 내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좀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지만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앞으로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여당 내 이 반발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 다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여당에서 이탈이 이 과반수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김재석 의원이 뭐 얘기를 하는데 선제 네. 조치라는 건 뭐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고 뭐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네. 뭐 임명하고 등등 이런 게 이제 다일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이거 뭐 부속실 같은 거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의 네. 이런 권력 지형이면은 이게 뭐가 달라질까? 괜히 세금만 더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은 이 부결되기 전에 민주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좀 검증한 다음에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또 구성하기로 했고요. 만약 민주당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여론 상황상 다음번에는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여당 내에 108명 가운데 과반 이상 또는 뭐 3분의 1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실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8명.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이탈만 있더라도 이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야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 거부권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간단히 좀 거부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유진호 박사가 헌법초안을 만들었었는데 이 헌법초안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좀 지향했기 때문인데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제를 좀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을 중심에 놓는 미국 헌법을 따라서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역대 거부권 행사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1948년부터 2024년까지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두 90번, 90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승만 대통령이 45번 행사를 했고요. 2위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24번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12년이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압도적인데요. 현재 임기 3년 차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주화 이유를 보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7번,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씩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상황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였었는데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걸 보면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때문에 야당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이 우선 발의가 됐는데요. 수사와 재판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이번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부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거부권을 삭제하는 이 법안도 지금 국회 운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법 역시 통과되려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들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현실성은 없다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 내부에서 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얼마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 표결에 임하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규탄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냐, 꿀 먹은 멍언이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뒷면에는 또 이번 총선에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 특검법에는 통과표를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는 건데, 아이고 참 국민만을 보고 그렇게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자, 지금까지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